그동안 베트남에서 높은 성과와 많은 수익을 내던 포스코 건설 베트남 법인이 결국 베트남에서의 철근 사업을 10년 만에 접는다고 발표하며 베트남 내 계열사 정리에 나섰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베트남에서 10년 동안 진행했던 철근 사업 부분을 매각하기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베트남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등으로 포스코의 베트남산 철근은 가격 경쟁력이 좋았으나 결국 현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내에서의 계열사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는 베트남 내에서 수많은 사업을 수주하며 베트남의 고속도로, 제철소, 하수 처리장까지 베트남 내 산업 기반 시설에는 포스코 손이 한 번씩 거쳐갔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내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스코의 행보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당장에는 포스코를 따라갈 베트남 내 기업이 없었기에 포스코에게 많은 건설 발주를 맡겼으나 베트남 정부는 이들의 기술을 분석하여 조금씩 자신들만의 국영 기업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포스코라 불리우는 호아팟 그룹이 철강 쪽에서 점차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자 베트남 정부는 호아팟 그룹에게 정부로서 줄 수 있는 최고 혜택을 주면서 점차 커지게 되었고 베트남의 대표 철강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에는 베트남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원자재는 호아팟 그룹에서만 조달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현대와 포스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철강 기업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 폭탄을 이용하여 포스코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을 전면 철폐하고 관세 폭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이퐁 세관은 포스코가 수입한 일반 철강제가 관세 면세품이 아님에도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포스코 베트남 측은 2016년 7월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품목으로 판명되어 그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하이퐁 시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하이퐁 세관 측은 결국 최종적인 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기업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갑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포스코 또한 베트남에서의 철강 생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킬 준비를 하며 조용히 베트남에서의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포스코도 결국 현대를 따라 베트남에서의 철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현대건설 베트남 2호선 대금 지연 사건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며 자신들의 수건 사업으로 꼽았던 베트남 지하철을 어떻게든 놓기 위해 아동바동하고 있었으나 베트남 내 기업들은 지하철을 구축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지하철을 만들고 싶었기에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발주를 부탁하게 되고 현대건설이 하노이 경전철 2호선, 포스코 건설이 하노이 3호선을 각각 수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리로 얼룩진 베트남 정부의 토지 문제로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관계된 부지로 노선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토지 보상을 받으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의 2호선 공사와 포스코의 3호선 공사가 둘 다 지연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국제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포스코는 이번 기회로 그동안 준비했던 베트남 철수 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결국 베트남 내 자회사를 대거 재편한다는 명목으로 베트남 내 포스코 자회사들의 매각을 실시하는 한편 남미 시장으로의 이전과 확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가 남미에서 전기차 3.7억 대분의 리튬 매장량을 발견하여 초대박을 터뜨리며 철수 움직임을 더욱 확실시하였는데요. 포스코는 지난 30일 관건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의 최종 매장량을 평가한 결과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보다 약 6배 늘어난 1350만 톤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리튬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이를 기회로 동남아시아에서의 지분을 줄이고 남미에서의 사업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져 갔습니다. 아직 베트남 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마땅한 건설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만약 포스코가 철수를 확정한다면 앞으로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중국 기업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베트남 정부는 포스코에게 투자 조율을 하자며 포스코와의 협의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미 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노리는 포스코에게 더 이상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로 물러날 길이 없어져 버린 베트남. 그동안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행한 악행과 갑질이 얼마나 더 밝혀질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주시하며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민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